잘 봐봐. 자, 함수라는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fx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바로 극한의 대상이 되는 극한 대상식이라고 불러. 그 극한 대상식을 도대체 누가 주체가 되냐? 누가 주체가 되냐? 그래서 얘가 바로 극한의 주체가 되는 애야. 극한의 주체. 그러면 이 극한의 주체가 있는데 이 x가 바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라는 그 목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가. 수식의 표현법 자체가. 여기가 목표점이다. 그리고 극한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나 극한이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리미트라고 불러. 극한.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그래서 극한이란 표기법을 얘기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뭐가 됩니까?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값이라고.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 값을 내야 돼. 극한 대상식에 해당되는 극한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극한 값은 실제로 말해서 실제 값이 아니고 추정 값이야. 또는 예측값. 그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값을 내기 전에 상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지. 그러고 그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실력으로 다시 빠져나와야 돼. 그럼 봐봐. 아까 내가 했었지. x가 a로 온다. 여기서 그럼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은 봐봐. x가 a인데 a로 다가오는데 여기서 다가오는 아이도 있지. 그치? a를 기준으로 어디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리고 여기 얘 봐봐. 얘 a-1. 그럼 얘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아이지. 즉 얘는 뭐냐면요 얘들아, a-이랑 a랑 a 플러스 이프론이 있을 때 대소관계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값들이라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이프론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실영역에선 이게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현미경으로 거의 10의 40승배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 눈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극한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 그치? 그 극한 값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겠지.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썼지. 맞아? 그럼 극한이라는 거는 내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관찰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 특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랑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이라는 아이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그 극한 대상식에 해당되는 극한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과 잘 봐, 집중해야 돼. 여기 봐봐. 자, 리미트 x가 a인데 a로 다가오고 있는데 a보다 살짝 작은 쪽이야. 표기법을 이렇게 하거든. a보다 살짝 작은 쪽인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얘는 a보다 큰 쪽이란 뜻이야. 그럼 그 극한 대상식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극한인데 우극한이라고 불러. a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를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a보다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를 좌극한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도 서로 뭐가 있겠어? 서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 우극한값, 좌극한 값이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A라고 다가올 때는 함수의 극한값이잖아. 어디에서 극한값? A에서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은 그 극한값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그럼 그게 하나만 있으려면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극한 값이라고 도출하기 전에는요 무조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돼. A보다 살짝 큰 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접근하고 있는 I의 함수값. 이게 바로 뭐야? 극한값이라고. 어디에서의 극한값?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고. A가 목표점이야. 내가 관찰하고 싶은 그 지점.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쓰겠어? 이렇게 쓰겠지. F A 마이너스 입실로.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아직까지 무슨 상태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상태라는 거지. 얘를 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아직까지는 상태라고.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그 관찰하고 싶은 A점을 기준으로 해서 A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을 때야. 같을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몇 번까지 개념이야? 그게 2번까지의 지금 개념이야. 그리고 극한값을 우리가 하려면은 반드시 상태로 계속 마지막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천미경 떼는 거다.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무슨 개념인지 되게 추상적이거든, 맞죠? 이건 내가 문제로 구체적인 사례들로 계속 보여줄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우극한값이랑 좌극한값이 무슨 얘기인데, 선생님,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fx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내가 x 이퀄 2에서 관찰하고 싶은 거야. x 이퀄 2에서. 오케이.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극한 대상식에 해당되는 극한 값이 과연 뭡니까? 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값이 있습니까? 이 극한 대상식에 대해서 그 극한의 주체가 되는 이 변수가 2로 다가갈 때 도대체 너의 극한 값은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보고 싶으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어떤 거? 바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점점 감소 상태가 되는 아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즉 이게 뭐냐면은 리미트 x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fx. 그 다음에 이런 아이도 있겠지. 이런 아이 2 마이너스 뮤실 다가오고 있는 애. 그럼 걔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좌극한값, 그 극한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이걸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이건 선생님만 쓰는 표현법이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쓰는 표현법이거든. 여기까지는. 근데 선생님은 앞으로 그렇게 표현할 거야. 얘를 그냥 2보다 큰 값이잖아. 실제 함수값 다루듯이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f2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f2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그럼 실제로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나 나와? f2가 얼마나 나옵니까? 3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i는 어떻게 써주는데? 봐봐. 점점 다가오고 있지. 근데 어떻게 된다고? 대소관계가 입실론 원리로 들어가면은 된다고. 대소관계가 가능하다고. 구분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극한이라는 주체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극한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쓸 때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실제 2 플러스 입실론을 이 x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대입을 한 게 값이에요? 아니라니까? 입실론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여전히 무슨 상태야? 그냥 상태야. 이렇게 쓴 표기법 자체가 아직 값이 아니고 상태라고. 상태. 이게 2 플러스 윕실론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3 플러스 윕실론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 마이너스 윕실론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얘는 3 마이너스 윕실론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전히 2는 뭐야? 3을 기준으로 조금 더 큰 쪽이지. 3을 기준으로 조금 더 큰 쪽이야. 그 다음에 여기 좌극하는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쪽이야. 작은 쪽.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어? 상태지. 저 상태잖아.
그러면 상태이기 때문에 값을 내려면 야 아까 뭐라 그랬어? 극한이라는 거는 추정치라고 추정치. 오차가 있다니까 분명히. 그럼 여기 있는 요 입실론이라는 건 무슨 애야? 계속 감소하는 애야. 아직 값이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값으로 매기고 싶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입실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입실론이 이런 상태였었거든?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입실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1초일 때 관찰했을 때 이 값이라면은 2초가 흘렀을 때 관찰하면 입실론이 이렇게 되는 거고 3초가 지났을 때는 입실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쟤를 상태가 아닌 값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 왜? 극한 값이라는 거는 오차가 있는 추정값이니까. 얘를 뭐 하고 싶어? 내가 찰칵 그 순간에 사진을 찍는 관찰하고자 싶은 시점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저 녀석이 무슨 값이 짝 보는 거지. 그럼 입실론이라는 건데 이 P는 무슨 약자냐면은 얘들아 좌표점. 작아지는 상태인데 그 특정 순간에 사진을 찰칵하고 찍은 거야. 그럼 쟤는 우리가 이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보여? 그치? 상태가 아니지 이제 얘는. 값이네. 극한 값이지. 근데 값은 뭐라고 얘들아? 추정치라고. 이 입실론 P라는 거는 졸라 작은 거잖아. 누구에 비해서? 이 3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아주 티끌만한 거잖아. 너는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값이야? fx의 2를 향해서 접근하는 우극한에 해당되는 극한 대상식의 우극한 값이지. 그 값의 추정치가 어떻게 나온 거야?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했을 때 3이 나왔다고. 이게 3이 나온 거라고 얘들아. 그럼 좌극한은 뭐라고 써준대? 마찬가지로 오케이 입실론 P가 됩니다. 픽처를 딱 찍은 거지. 내가 관찰하고자 싶은 시점에 딱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면은 이 입실론 P라는 거는 이런 애들이니까 3에 비해서 졸라 작은 거라니까 극한 값이라고. 값으로 내고 싶어. 추정값이지. 너는 3으로 가고 있었겠구나. 3을 향해서 가고 있었겠구나. 그럼 봐봐.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어떻게 돼 있어? 같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지. 그래서 너는